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학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Recording in progress.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환경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업이 얼마나 행복한 비즈니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것에 특별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20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고객들과 함께 이 생활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27년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인간관계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신뢰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사회 경험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업은 더 신뢰하고 관련이 있죠. 고객하고 관련된 부분, 또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신뢰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은 속도도 떨어지게 되고 비용은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만일에 고객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신뢰관계가 떨어진다면 우리 네트워크도 성장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성장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용도 2배, 3배, 4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신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속도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요. 비용도 저렴하게 우리가 들여가면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많은 보상을 받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신뢰는 정직한 삶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에게는 신뢰를 주죠. 신뢰를 받은 사람에게는 믿음을 쌓아나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념을 갖게 돼 있어요. 신념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이 됐었을 때 이 네트워크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히 신뢰, 정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리치드 보스 사장님은 60여 년 동안 아메이의 아메이를 창업하시면서 6가지 가치 중에서 첫 번째 인테그리티, 왜 정직과 신뢰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이제 저는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60년 이상을 세계 초일기업으로서 이끈 우리 아메이의 창업자십니다. 이분이 첫 번째로 인테그리티, 정직과 신뢰를 강조하신 부분을 우리는 잘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 예를 든다면요, 500 역사상 이 경영 철학을 이어온 개성상인을 전 항상 예를 듭니다. 이분들이 개성상인 하면은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게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주 굴지의 화장품 회사, 굴지의 프린터 제조회사, 그 다음에 아주 신용등급이 높은 시멘트 회사, 어디라고 다 하는 이런 회사들이 바로 개성상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영 철학 중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하랍니다. 왜 정직하라고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이템에 집중하라. 그 다음에 빚을 지지 마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하라. 5번째는 똑똑하지 않은 자식한테는 기업을 물려주지 마라. 이게 5가지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이 경영 철학을 이어온 건데, 여기 첫 번째 정직입니다.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업하라. 이것을 계속 강조한 이유를 우리는 되새겨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뢰의 그 양대축 하면은 성품 그리고 역량을 꼽을 수 있는데, 성품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의 아마 그 인성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인성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의 불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교육부터 시작되는 거죠. 부모님의 올바른 교육, 올바른 생활습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품성이 성품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역량은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식을 쌓는다든가 능력이 특출난다든가 이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 성품도 좋고 그 다음에 아주 신뢰도 있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고 겸손하고 이런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도 뛰어나고 지식도 있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예. 사실 저도 전 직장에서 고객을 오랫동안 모셨는데요. 맨 처음에 고객 은행을 오실 때는 은행을 보고 오십니다. 은행을 보고 거래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그 은행을 거래하고 나서부터는 그 직원이 얼마나 친절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신뢰감을 가지고 상담해주고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계속 거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전 너무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또 알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세 번째는 이제 좋은 인간관계예요. 좋은 인간관계가 과연 뭘까? 예. 사실 좋은 인간관계는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남사라는 그러한 고사가 있어요. 거기에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송계하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고위 공직자로서 이제 정년퇴임을 얼마 남지 않고 내가 은퇴 후에 내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죠. 그때 어느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의 그 집 이웃에 있는 집을 그분이 구입을 해요. 얼마에 구입했냐? 100만금짜리를 1100만금을 지급하고 그 이웃집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승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100만금을 주고 살 집을 왜 10배를 더 주고 1100만금을 주고 사는 그 송계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10배를 주고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집을 사셨습니까? 하니까 송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100만 매택이요 1000만 매린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100만금은 매택, 집을 매입하는 대금이고 1000만 매린, 1000만금은 이웃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들은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크게 감동했겠죠. 그 이유는 제가 그 두 사람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송계하라는 분이 그 당시에 ABO였다면은 아마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아마 비누치약은 반드시 송계 씨한테 송계라는 사람한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요. 이것이 좋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마 어쩌면 우리 비즈니스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람인, 어질인, 그 다음에 참을인 세 개를 제가 써놨습니다. 사람인자는 사람 중심으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인격 존중. 정말 이제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인격을 존중해서 이 사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 리더분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어질인. 어질고 심지가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 무한 신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무한 신뢰. 회사에 대한 무한 신뢰. 스폰서에 대한 무한 신뢰. 아마 시스템에 대한 무한 신뢰. 우리 사비로 뭐 비춰본다면 이 정도 얘기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이 사업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요. 정말 이 스폰서의 관계, 시스템의 관계, 회사에 대한 신뢰를 오래 못 갖는 분이 너무 많아요. 아멘을 장사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건 사업입니다.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라는 것은 단시라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어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유명한 그룹의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스폰서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 또 이 시스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빈스를 하는 것이 저는 성공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세 번째는 참을인 자예요. 어떤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정도 경영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옳은 일이라면 우리가 10년 이상을 해라. 우리가 제가 어느 방송에서 김동원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방송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명장, 명품, 그 다음에 장인 이런 아주 사회적으로 20년, 30년 동안 한 분야에 아주 뼈를 묻었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들하고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다 한두 번씩은 다 속고 당했다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남을 속이기가 너무 좋아요. 당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김동원 아나운서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속인 사람은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대요. 근데 속임을 당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 몇 번이고 속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 일에 매진하고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다 부를 유지하면서 자기 직업을 계속 고수하고 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욕도 뿌리칠 정도 경영을 해라. 우리 사업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하라. 이런 뜻이겠죠. 사업비요 10년 이상 보고 해야 됩니다. 10년 안에는 어떤 사업도 일반 사업도 성공하냐 실패하냐 10년 안에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메비즈니스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을 하셔야 돼요. 정말 성공하는 10년 이상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3년에도 2년에 다이아몬드 될 수 있지만 진짜 10년 정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안정된 그룹이 되면서 안정된 수입이 계속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신탁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좀 경험이 많습니다. 투자요.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최소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20년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은 올바른 주식을 선택했다면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어디든 간에 그분은 남습니다. 손해내지 않습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자손손 내려주는 그런 상투된 사업이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이런 비즈니스인데 뭐 1년 정도 해보고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니? 1년 정도 이 사업을 해보면서 가서 주변 사람 물어보죠. 나 아메 시작했다고. 너 이제 가냐? 나는 2년 전에 이 사업을 해봤는데 안 돼. 그 얘기 딱 듣고 꼬리 딱 내밀고 그 다음부터는 스폰서하고 통화도 단절되고 전화도 안 받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까지 성공의 기회를 주는 비즈니스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어차피 이 인생은요 2대8 법칙이에요. 이게 파레토 법칙. 파레토라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20%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80%는 아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80% 부정적인 가진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사업을 계속 알면서 20%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어차피 부정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도 생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주식든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20년 동안 옳은 일이라면 꾸준히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이 자리에서 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좀 듣고 계신데 왜 그럴까요? 이 중요한 얘기는 따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정말 대대로 물려서 할 사업인데 인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제품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나로부터 고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다음 차트는 네트워크 마케팅 성장 요건 해가지고 신뢰 부분을 제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 개인의 인간관계 핵심은 저는 신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뢰는 잃는 데는 3초, 10초도 안 돼서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년이 걸려도 회복이 소요가 돼도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신뢰 관계입니다.
물은 엎질러 물어지는 그냥 버릴 수 있지만 내가 신뢰를 잊거나 말을 잘못해서 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영원히 흔적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 관리의 전 핵심은 전 솔선수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 관리의 핵심은 솔선수범. 자, 영화에 보면은 그래디레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실화를 토대로 만든 영화인데 로마의 북부군 사령관 얘기입니다. 막시무스라는 장군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언제나 선봉장에 서가지고 적진에서 본인이 몸을 돌보지 않고 적진을 휘어젓는 맹장이면서 정말 전장에서는 이 병사들을 자신을 아끼는 이 덕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짧은 두 줄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아마 우리 에이비어들, 우리 사업가들도요. 어쩌면 정말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파트너들을 사랑하고 스폰서를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저는 네트워크는 성장하고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좋은 제품은 암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감동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징자산, 그 다음에 전문성, 행동력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상징자산이라는 게 이제 제가 논문을 얘기할 때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 좀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쉽게 좀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신뢰, 명성, 이미지가 포함된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이미지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평판이 좋아졌을 때 이것이 상징 자산으로 무한 가치를 인정받는 무형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영 자산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무형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구글, 페이스북,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이 어마어마한 굴지의 기업들이 그 다음에 코카콜라 하면은 이 이미지 이 상표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바로 상징자산에 포함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이 무형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우리 소비자나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비춰주는가, 어떤 신뢰를 주는가,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반응을 느끼고 보았어요. 이게. 그 다음에 전문성. 사실은 우리 네트워크 사업에서 이미지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명성만 있다 되는 건 아니죠. 말만 잘하고 강의 잘하면 됩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제품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좋은 제품이야? 너무 설명을 잘해주고 정말 저 제품이 저 정도 좋은 거라면 내가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전문성을 키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아마 고객으로도 평가받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도 맨 처음에는 우리가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자를 우리가 찾아다니지만 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 그룹에서 계속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것은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나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느냐, 정말 함께하고 싶은지 함께하고 싶지 않은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이제까지 20여 년 동안 사업하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리더분들한테 제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좋은 제품이고 좋은 이미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곱하기 개념이죠. 행동력과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이 결국은 답입니다. 비즈니스는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결과 없는 그런 이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스폰서가 알려준 대로, 또 성공자들이 얘기해준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다른 비즈니스는 달라요. 이게 우리 비즈니스는 좀 독특합니다. 상식을 거부하는 비즈니스예요. 이게 그래서 복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암에 성공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암에 뭐 해도 쉽지 않아요. 뭐 잘 안 돼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공하는 곳에 성공자가 계속 나오느냐? 산삼 나는 곳에 산삼이 나지 쑥밭에서 산삼 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그룹에서 성공이 나오는 것은 거기에 성공 공식이 있어요. 성공 방정식이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성공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싱킹빅 그룹이 만들었냐? 이게 아닙니다. 60년 동안 세계에서 최고 큰 그룹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덱스터웨어라는 국제 스폰서로부터 우리 김종희 사장님이 그분으로부터 받아들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미 수천 명, 수만 명을 성공시킨 한 해의 어떤 툴, 한 해의 어떤 그 공식, 이 부분을 이미 20여 년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싱킹빅 그룹에는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를 탄생시켰고 수많은 성공자를 수백 명의 성공자들을 배출시킨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여러분 스폰서들이 계시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작은 성공은 나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작은 성공은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큰 성공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팀워크가 참 중요하고요. 인간관계 참 중요하고요. 시스템, 그 다음에 스폰서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걸림돌이 있어요. 뭐가 걸림돌이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친하다고 해가지고 뭐 돈 거래도 막 하게 되고요. 아니면 예산 거래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폰서에 믿음, 지나친 의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더치페이를 안 하고 그냥 누가 해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연연하면 자영사과 마인드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 큰 비전을 보고도 이 사업을 못하고 떠나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 제가 오늘도 이제 여기 저희 교육장 그 2층에 아주 유명한 중국 식당이 있는데 이 건물이 저희 선배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방송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중국 식당이 연 매출액 18억을 올리는 그런 중국 식당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되는 중국 식당인데 우리 선배 얘기는 지금 5개월째 관리비를 임대를 못 내고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저녁을 먹으러 갔더니 문이 딱 잠겨 있는 거예요. 지금 다양 사건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식당은 안 하면 돼요. 그러나 그 건물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임대료는 세금은 계속 내야 되고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고 잠을 못 이루겠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취업이 어렵다 그러는데 취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죠. 그 청년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실업을 일을 못하는 분들한테 뭔가 먹고 살게 해줘야 되니까 정부에서 분배 정책을 쓰는 거죠. 이게 재난지원금입니다.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곳간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러나 이걸 논하다 보니까 비구 자본가들, 빅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 문화예술 체육계 초특급 스타들, ABO 성공한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좀 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왜? 우리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단한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아요. 비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영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 서울에 자영업자들이 그 밤에 그 뜨거운데 수백 명이 몰려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뿐입니까? 이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그동안 그 연방은행에서 그동안 돈을 찍어낸 거에 37%를 1년 동안에 찍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돈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돈을 내가 저축하는 중이 아니라 이 저축하는 거 그냥 앉아서 그냥 반 이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 노인들만 있잖아요. 청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딸리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엄청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물가는 계속 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거기다 금융위기까지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 제가 좀 이렇게 불안한 얘기하고 좀 좋지 않은 여러분들한테 좀 불안한 말씀 드리는데 저는 우리 에이비어들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화면은 성장하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싱킹빅 그룹의 리더들은 아마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나 다른 그룹은 힘들어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우리 그룹은 왜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 잘 나가고 있을까요? 우리 김종인 사장님이야 총 리더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업라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시스템을 돌리고 여러분들 함께하면서 내일도 여러분들 중요한 시스템 돌아가고 있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 성장하고 우리 그룹이 싱킹 그룹의 다른 타 그룹보다 한국암의 평균 성장보다도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메를 하면서요. 맨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줌 미팅을 하면은 어떨까? 줌 미팅을 하면 과연 매출이 어떻게 될까? 매일 모여서 20년 이상 모여서 했고요. 20년 이상 펑션도 했고 20년 이상 세미나 모여서 이렇게 하고 직접 오프라인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가 이게 딱 단절이 되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고 불안했었어요. 야,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국하면은 이미 이 스마트폰 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미 다 준비해 줬고요. 우리 리더들이 착착 준비해 가지고 바로 줌 미팅 아니면 우리가 오프라인 미팅 그다음에 저기 줌 미팅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이 통해 가지고 계속 집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 아닙니까? 지역 어디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로 연결돼서 스폰서가 통화할 수 있고요. 이게 이 시대적으로 우리 좀 빈센을 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매출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아이템. 이걸 산업필수품 쓸 수밖에 없는 제품들 아닙니까? 자, 또 우리 건강 뉴트럴라이트 80원 역사의 뉴트럴라이트 완벽한 제품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건강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 상식이라 할까 아니면 욕구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트라이트가 지금 굉장히 매출액 신장을 높이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주 아이템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로봇이 우리 대신 화장을 해줄 수 없습니다. AI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피부 관리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람의 욕구예요. 세 번째 뭘까? 퀸, 영양. 우리 퀸 냄비를 보면서 진짜 여러분들 어때요? 감동하지 않아요? 뭐든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우리 건강과 환경과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제품들을 우리는 주 아이템을 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고에 대한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는 반품도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쓰는 제품을 바꿔면서도 보너스 돌려주죠. 이런 제품들을 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제품들을 제대로 왜 인정을 하지 않고 아직도 부정하고 있을까? 전 한때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의아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사회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리더분들은 그걸 아셔야 된다고 봐요. 원래 파레토 법칙에 2대8 법칙이 있습니다. 20%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80% 부정적인 사람이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는 가 80%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80% 부정적인 사람들도 20% 긍정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일반 사업은 내가 어떤 슈퍼를 한다 하더라도 옆에 슈퍼가 딱 생기게 되면
누가 죽든지 누가 하나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매체를 반반이 논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뭘까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네가 안 돼야 내가 성공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윈과 로스의 개념이에요. 이런 환경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메이만큼은요, 네가 성공해 내가 성공한다? 윈인 개념이에요. 이건 99%가 그런 개념이고 1%만이 윈인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 이걸 감수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물은 채야 넘치듯이, 물이 다 넘치듯이 계속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믿음을 쌓아가면서 믿음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신념이 생긴다 그랬죠. 신념이 생기다 보면 어떨까요? 내일모레는 눈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스폰서 만나면 될 것 같고, 스폰서 보니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뭘까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사업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제품 한번 써봐야 되겠네. 제품 쓰다가 우수성을 인정하고 너무 건강이 좋아지고 이런 거 보면 감동을 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네트워크가 크는 거죠. 이게 영향력을 미치면 네트워크가 커나가는 거예요. 네트워크 이렇게 커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고 발전하고 그 다음에 부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1년 만에 이게 우리가 성공한다고 여러분들 기대합니까? 장사를 하는 거지. 우린 비즈니스입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을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인쇄 수입이 바라는, 인쇄 수입을 받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3년 동안을 정말 여러분들이 부업이든 전업이든 꾸준히 한번 해보시는데, 저는 부업으로 여러분들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사업은 지금은 기회입니다. 아주 1% 고학력자들 빼놓고요, 지금 직업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자영사업들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아마 1년 안에 뭐라도 해야 됐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바로 뺄 수가 없어요. 언젠가 이게 정리가 되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품을 바꿔만서도 캐시백이 돌아오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 안 할까요? 인정은 옵니다. 아마 우리 리더들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자 붙은 대단한 분들도 아마 굉장히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상식을 거부하는 비즈니스라고 그랬어요. 상식적으로 생각 이해가 안 가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전 보고 제대로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만이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흘 만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 사업이 대단하다 느껴지는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저도 1년 동안 걸렸습니다. 1년 동안 이 사업 비전 못 봤습니다. 나 세제 비비고, 우리 스폰서가 세제 비비면서 형님 이 세제를 2년 동안 열심히 비비고 다니면 연봉이 1억이 된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했을까요? 저도 내일 모레면 시정난 나갈 사람인데. 잘 보십시오. 이 세제를 2년 동안 열심히 비비고 다니면 연봉이 1억이 된답니다. 된다가 아니야, 된답니다. 된 사람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세제 40까지밖에 없었을 때 제가 사업을 했었으니까. 그러나 저는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스폰서가 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미팅에 참석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비자가 생기고 사업자가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변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스폰서가 없었다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스폰서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여러분들 돌아서고 배반하고 합니까? 그러면서 부자를 꿈을 꿉니까? 어지린자를 생각하십시오. 무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만난 고객은 평생 은인처럼 생각하라 하는 것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이 강사가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해라. 우리가 소비자든 사업자든 한 번 만난 고객은, 한 번 만난 소비자는 평생 은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만난다면 아마 우리는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동을 좀 다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산업발전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요. 좀 무거운 주제 같은데 이걸 꼭 설명해 드리고 다음 차트가 넘어갑니다. 자, 1차 산업 그래서 1.0, 이게 1차 산업혁명을 약자로 1.0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 당시에 섬유 산업이 발달했어요. 영국에 방적기 기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 섬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됐죠. 그 전엔 농경 사회가 있었습니다. 농경 수렵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 사회 발전이 되면서 2차 산업이 2.0 시대에는 자동차 이게 대중화가 됐었어요. 그 포드 자동차를 포함해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섬유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 1차, 2차 산업에는 노동력 중심의 사업이었습니다. 노동력이 있으면 노동만 할 수 있으면 돈을 버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3차 산업 시대는 3.0 시대는 인터넷 시대예요. IT 기업입니다. IT 기업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들이 성공을 많이 했죠. 이건 기술력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래도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인데 4차 혁명 시대, 4.0 시대는 이제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빅테크, 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신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들만이 이제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세계에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돌입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기업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우리 좋은 나라입니다. 지형적으로도 그렇고요. 기대가 됩니다. 진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된다면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몇 년 안에 세계에 아마 대단한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할까 생각했는데 그 핵심은 뭐냐? 이 빅테크 기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5대 기업 당연히더라고요. 그 외에 중소기업들도 아주 세계적 기술력 가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자, 그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 누구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직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AI 뭐 다 그다음에 로봇, 현대차 같은데 이 로봇이 대단한 로봇 회사를 인수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일이 더 없어지는 거죠. 이제 AI가 방송, 아나운서까지 다 이제 대체하고 모델까지 다 대체하는데 모델은 어디 가고 아나운서는 어디 갈까요? 아마 탤런트까지 다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톨게이트 같은 데는 거의 이제 다 자동화돼 버렸어요. 거의 가는 데마다 이제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뭘까? 그러면 그렇게 그런 빅테크 시대에 우리 맞이하면서 우리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을 국가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일자리를 뺏긴 우리 청년 실업가들, 그다음 자영사까지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보조를 해주고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한 번 여러분들 80만 원, 100만 원, 1인당 25만 원 지급한다면 거의 수십조를 찍어내야 됩니다. 물건을 팔아서 그렇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물건을 팔지 못한 상태 수십조를 돈을 찍어냈는데 어떻게 돈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정말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FED 연방은행에서 그동안 찍은 돈의 37%를 인력다가 찍어댔다. 그냥 놀아주는 겁니다. 어떤 세상이 올까? 여러분 물가 뛰는 건 당연하고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금융 위기까지 아주 IMF, 리먼 브러더보다 메가터급이 터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인사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때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정말 기회를 노린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나게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시기에는 절대 우리가 부를 축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 40.19km를 뛸 때요. 그냥 좋은 조건에서 뛴다면 절대 잘 뛰는 사람한테 기록이 좋은 사람한테 우리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하고 몰아져 가지고 뭐 그냥 눈이 안 보일 정도 됐었을 때 잘 뛰는 사람이 못 뛸 수도 있고 못 뛰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완주를 했었을 때 1등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다도 해일이 일어야 바다가 풍요로워진다 그랬어요. 봄에 이 옛날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이제 신나라기래 벼를 틔울 때 그 시골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2번 이상의 번개를 맞아야 올해 풍년이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
이제 그 알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이 빈스를 통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물가가 계속 오르면 우리는 BV라는 거 아시죠? BV 수치를 계속 올려주는 제도 아시죠? 예? 저는 이걸 맨 처음에 이 사업 설명 처음 들었을 때 이 BV 수치를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부터요, 세상에 어떤 날이 온다 하더라도 걱정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갑자기는 아니지만 서서히 물가가 올라가는 대로 우리 BV 수치를 올려준다면 우리 보너스 비율을 계속 상승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감히 지금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이런 말이죠. 어떻게 내가 이 빈스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 시대 선택받은 사람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냐 따뜻한 사람이냐, 우리 김종사님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물은 높은 데 밑은 대로 흐르듯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한테 모이게끔 돼 있다. 진리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단풍이 봐도 아름다움을 못 봅니다. 요즘같이 아름다운 꽃이 필 때도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사람은 꽃도 아름답고 단풍도 아름답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매달 평생 증가 상승되는 이런 수입을 받는 여러분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받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결국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그만뒀을 때, 100세 시대에 반도 못 살아가지고 그만뒀을 때 과연 그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요, 그 회사를 믿고 청춘을 다 바쳤는데 경제에서 살인행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정도의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선배들이 떠나서, 대단한 선배들이 떠나면서 지금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런 상황의 범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나갈 때 이 빈스를 만나가지고 진짜 2년 동안 부업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2년 동안 하니까 20년 단위 수입량 연봉에 가까운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도 바쁘고 그 다음에 직장도 바쁜데 과연 뭘 하나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97년도 1월 달에 미국을 자비 들어서 우리 스폰서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미시건주에 있는 아메이 본사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세제를 생산하는 회사가 이렇게 깨끗할까. 정말 이 놀랄만한 그 회사 규모를 보면서 이런 사람은 내 청춘을 묻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사업 설명 들을 때마다 매달 증가 평생 상속된다? 상속이 되는지 아닌지를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객들을 만날 때, 부자들 만났고 성공자를 만났을 때 그분들은 오로지 세금 내고 나머지는 자식들한테 상속을 시켜주잖아요. 저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직장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라이센스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제를 전달하는 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해보니까 맞아요. 그럼 정말 이게 진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 한 거예요. 저는 은행에서도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고 고객들한테 돈을 많이 끌어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는 고객들한테 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날 잘린다 하더라도 나는 고객 편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어준 겁니다. 제가 1,000억 정도를 관리했었습니다. 한 지점에서.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지점에 전체 수신고 얼마인지 14년을 제가 그 지점 한 군데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객들이 뭘 하는 건지, 인간관계가 어떤 뜻인지, 그리고 하면서 정말 27년 동안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가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하나의 경험이라고 여러분들 받아주시면 되고요. 하나의 원칙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나 따뜻한 사람이 앞으로 사람이 따뜻한 사람한테 모인다는 건 진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베스트. 아주 베스트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잘난 사람 못 봐요. 요즘 매스컴에서 잘나는 사람 보다가 그냥 뭐 그냥 SNS 잘못해가지고 중간에 낙마되는 사람 많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못 보는 거예요. 요즘은요. 옛날에 안 그랬어. 그러나 유니크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개성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내일에 정말 매진하고 내 꿈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이게 보입니까? 그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어떤 거절에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 꿈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고난 사람은 소수지만 극복한 사람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학력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한테 이 사업을 얘기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20년을 하면서요. 40대까지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왜 나한테 똑똑한 대우를 해주고 왜 너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해야 직장에서 뭔가 도움이 돼야 직장에서도 나한테 급여를 주고 그런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사명감으로 일을 했는데 많은 사람도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싫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똑같은 봉급을 주면서 이런 시련의 기간이 계속 연속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갖던 중에 아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까요? 뭔 재산을 얻었을까요? 그 보상에 대한 재산은 저 수입은 없었지만은 저의 간절한 마인드, 그 다음에 좋은 습관, 성실함 이런 걸 제가 몸에 배웠던 거예요. 이걸 자산으로 내가 평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자영사과인 아메비즈를 만나면서 진짜 고기가 물 만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세제 40개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제가 2년 만에 제가 에머럴드 되고 2년 4개월 만에 다이아몬드 성취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신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40대 전반까지는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40대 이후에 이 사업을 만나가지고 2년 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은 평등하다는 걸 그때 그 개념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고난과 행복의 종량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고난의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시대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의 시대, 시련의 시대, 거절의 시대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 가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삶은 정말 탄탄대로 행복한 삶이 연속된다는 것이 제 경험과 많은 성공자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국권 사람이 아주 우리 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다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빈세요. 이 리더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령 시대는요, 바로 로봇, AI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학, 이런 과학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웬만한 거 다 로봇, AI하고 빅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는 만큼은 감성뿐입니다. 감성뿐입니다. 이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생명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바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감동을 주는 일은 남들이 하던 일을 한 발 앞서 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일은 남들이 하자는 일을 한 발 앞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감동 주더라고. 많이 갈 것도 한 발짝 앞서 가는 거예요. 그럼 감동이 돼요. 감동을 주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냥은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학창시절에 이 쉬운 얘기를 이해하기 어렸어요. 또 이게 뭐가 이게 명언인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나폴레옹이 내 사냥은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가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저는 지금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왜 사람이 할 수 없을까요? 로봇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로봇이 연구하고 로봇이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 힘입니다. 그러면 그 로봇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연구했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봇도
내 손아귀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간관계 위력입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 내가 갖지 않은 것,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다 어떤 사람들 간에 다 그분의 재능이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습니다. 인격 존중을 해주면서요, 무한신뢰를 하가면서 정말 정도 경영을 해나가세요. 그럼 우리 그룹은, 나는 아마 이 사업을 통해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한 성공자로서 인정받을 일이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EO는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CEO예요. 자영사업가이면서 CEO입니다. 독립 자영사업가 아닙니까? 우리 CEO예요. 크든 작든 CEO입니다. 그럼 앞으로 CEO들한테 역량은 어디 있느냐? 기술, 그다음 지식, 뭐 능력 이런 거 다 필요하겠지만요. 이건 다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필수였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냐? 다수의 경험과 다수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부터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극복한 사람이 앞으로 21세기 4.0 시대에 대우받는다라고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는 점을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점쳐보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시간 가까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상의 법칙은 불편함은 떠나고 도움이 되면 붙는 겁니다. 사람 관계 그렇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면 붙는 거고 나하고 불편하면 떠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성공 법칙은 뭐냐? 내가 불편한 것에 성공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편한 것에 성공이 있지 편한 것에 성공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폰서를 만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미팅에 빠지지 마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CD를 들으십시오. 스폰서 말을 잘 들으시면서 이 사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고객을 정말 은인처럼 생각하면서 맞아야 됩니다. 듣기 싫어요. 아주 골치 아파. 스폰서 만날 때마다 내가 할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불편한 거야. 그런데 친구 만나면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너 오늘 어떻게 지냈느냐? 아,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요즘 아주 즐겁게 잘 보내네.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A별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대다수가 다 전자를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가치가 이 비즈니스에서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년 동안 사업을 했고, 우리 총 리더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가. 대단한 리더들이 아마 훌륭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와이프든 나의 남편이든 나의 스폰서든 나의 파트너든 나의 친구든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인간관계를 시작한다면, 연결된다면 아마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 주변을, 우리 그룹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함께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시간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간단한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눈도 피곤하실 텐데 한번 영상을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저희 집 정원에서 어제 오후에 제가 집에서 거실에서 있으면서 우리 닭 3마리가 한가롭게 이렇게 먹이를 줘 먹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한 작년 가을쯤 생각이 납니다. 저희가 이 1000개를 키우는데 11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미나 가는 날 일요일 날 우리 진돗개가 튀어나와 가지고 4마리를 물었고 4마리는 놀라가지고 어디로 날아갔는지 지금 행방불명이고 이 3마리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저 수탉이 어떠냐? 그 11마리, 10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한테 물리고 뜯기고 정말 와보니까 꽁지가 다 빠지고 털이 다 빠지도록 피가 많이 난 상태에서 그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제는 2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그 2마리 그 암탉이 저 순놈을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 모이도 쪼궈 먹고 있는 모습 보이죠? 자, 이렇게 저런 동물도 닭도 정말 자기 가족을 저렇게 사랑합니다. 목숨을 바쳐 가족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운 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 한번 감상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이 닭들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절대 먹이가 있어도요 자기 안 먹습니다. 먹이가 좋은 먹이가 있으면 항상 불러서 저 암탉들은 먼저 먹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으면 자기가 먹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면서 제가 자연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인간관계에 대한 이 평판, 정말 이 평판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뭐 여러분들 과거에도 잘 이렇게 해오셨지만 우리 승킴빛 그룹 하면 정말 좋은 그룹, 인성을 갖춘 그룹,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같이 협력하고 돕는 그룹, 이런 그룹으로 영원히 함께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같이 성공하는 그룹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경청하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저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